1시 30분 지나고 있고요. 상황실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스타 유창희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은 LG전자 상한가 본 적 있으세요? 예전에 상한가 언저리? 옛날에 한번 2000년도 네. 언제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생하고 나서 한번 증시가 급등할 때 있었어요. 네. 그때 일전자 상한가 한번 갔었나? 10몇 %였나? 또 그런 거 본 적 있었어요. 오늘은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상한가 갔는데 그 종목은 저희가 잠시 후에 집중 분석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종목들 하나씩 상황실에서 접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등하고 있는 현대약품인데요. 이제 항우울제 3종의 협약 소식 때문이에요. 네. 그 소식이 뭔지 얼마만큼의 저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볼게요. 한국 산도스하고 항우울증 약 3개를 이제 영업권을 좀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항우울증 시장 규모가 한 190억 정도 내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약품이 산도스의 영업권을 가져오면서 이 190억을 다 현대약품이 가져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새로운 좀 매출 모멘텀이 좀 발생하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좀 평가를 좀 하고 있다. 특히 이제 현대약품 전체적으로 재무구조도 나쁘지 않고 매출세도 좀 안정적인 매출을 좀 보여주는 매출 구조를 보여주는 상황에서 이런 새로운 의약품 시장의 진출은 상당히 좀 고무적인 내용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약품 근데 오늘은 한 25% 넘게 올랐다가 네. 지금은 약간 바이오보다는 뭐 스마트카 관련주라던가요, 네. 뭐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매기가 쏠리니까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쯤에서 그만 털고 가야 될지 현대약품을 보는 대표님의 시선 어떤지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울증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코로나 블루도 있었잖아요. 코로나 블루도 네. 있었고 또 좀 이제 나홀로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개인 생활이 좀 또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우울증으로 스트레스성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공황 장애가 일반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래서 그런 걸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성장성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현대약품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탈모 관련된 치료제로 상당히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죠. 탈모 시장은 저는 아직 머릿속이 많지만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러한 것을 좀 본다라면 저는 나쁘진 않다. 현대약품의 성장성, 주가 흐름도. 다만 오늘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저께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네. 오늘도 한 25% 정도 올라왔다가 좀 차익성 매물이 나오는 거 본다라면 좀 숨고르기를 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목표 주가는 그럼 어디로 제시해 볼까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창희 대표님이 완전히 그냥 매도합시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견은 아니셨어요.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10,000원 정도, 10,000원 전후로 해서의 지지력이 좀 어떻게 확보가 되는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10,000원 정도가 일단은 목표가가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흐름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10,000원의 목표 주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항우울제 3종이라는 이 타이틀을 갖고 있는 현대약품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대형주 NC소프트에 대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말 게임주의 강자로서 올해도 언택트 수혜를 받았었던 NC소프트였잖아요. 오늘 장도 신작 기대 때문에 오르던데 어떤 내용인지부터 짚어주세요. 트릭스터 모바일 버전. 트릭스터. 그 게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사전 예약이 300만이라고 하거든요. 상당히 솔직히 저는 못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게임을 하다 보면 이렇게 광고가 같이 오는 게 있는데 이 광고는 제가 별로 못 봤는데 벌써 300만이라고 해요. 그러면 상당히 유저층이 좀 두텁게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것은 결국 이제 NC소프트니까 NC소프트가 만들었다라면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관심도가 좀 쏠렸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런 거 말고도 리니지 M 모바일 버전 2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만 진출 기대감이 좀 있다는 것이죠. 또 꼭 대만뿐이 아니라 중국이든 다른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면 내년 1분기에서도 다시 매출 좀 증가 새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NC소프트가 투자자들한테 좀 관심이 좀 몰리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작도 대거 보유하고 있는 NC소프트고 여기에 트릭스터 M이라는 신작 기대 때문에 더해지면서 상승을 했는데
지난번에 컴투스가 갑자기 파노 발급 소식 나오면서 네. 사실 컴투스 외에도 다른 파노 기대를 갖고 있던 종목들 펄어비스도 그렇고요. 네. 많은 게임주들이 올랐었잖아요. 좀 이들이 리스크를 한시름 좀 덜었다라고 봐도 좋을지 2021년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네, 뭐 파노가 말씀하신 것처럼 컴투스가 몇 년 만에 파노를 처음 받았죠. 네. 파노가 하도 안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게임인 것처럼 중국 회사가 협작을 해가지고 이게 중국 회사 이름으로 네. 진출하거나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이제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본격적으로 열다 말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빗장이 한번 풀리기 시작한다라면 계속해서 좀 확대될 가능성이 열어놓는다는 것은 국내 게임사들한테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NC소프트는 꼭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항상 이제 실적 시즌 아니겠습니까? 네. 항상 NC소프트는 실적 안 좋을 것 같아 하다가도 막상 실적 발표하고 나면 왜 이렇게 좋게 나왔지? 하는 게 많았어요. 상당히 높은 현금 보유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번 4분기 어차피 1월 넘어가면 다다음 주부터 1월 넘어가게 된다면 어닝 시즌 본격적으로 진입할 텐데 그런 것들이 또 모멘텀이 될 수 있고 좀 배당이 좀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도 본다라면 저는 뭐 NC소프트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 2001년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컴투스가 파노라는 마중물을 쫙 끼얹어 줬는데 NC소프트는 그런 기대 외에도 그런 게임주들에 대한 상승 외에도 실적이라던가 탄탄한 또 연말에 이 NC소프트를 눈여겨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게요. 배당까지 있잖아요. 네. 가격 전략은 저는 한 9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95만 원. 다음 주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번 탄력이 붙어버린다라면 NC소프트가 좀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왔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95만 원. 그 이상으로 갈지 여부는 좀 더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95만 원 정도 열어놓고 배당은 이 회사가 거의 매년 1% 정도 배당을 했어요. 그렇다면 올해도 한 8천에서 1만 원 사이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95만 원. 지금 상승 탄력도가 크기 때문에 바로 다음 주쯤에 95만 원 서치하는 시도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게임의 강자, 신작 기대, 실적, 그리고 배당 모멘텀까지 갖고 있는 NC소프트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하나솔루션을 볼게요. 사실 오늘 주가 흐름의 변동폭이 크진 않지만 네. 인기 검색어 상위에 있더라고요. 그쵸. 아마 유상증자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것 같은데 1조 2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발표했고 네. 이제 시설 투자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투자자들은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신 것 같거든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뭐 미국 수소탱크 업체 네. 인수 그리고 수소 시설 이런 쪽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1조 2천억. 요즘에 뭐 유상증자 하면 뭐 1조 원은 기본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포스코 케미칼도 네. 그랬었고 LNF도 상당히 큰 유상증자 얘기도 좀 있었는데 어쨌든 최근에 유상증자 이슈가 어떤 회사가 적자 기업, 한계 기업이 그걸 버티기 위해서 유상증자라는 것이 아니라 신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기존에는 뭐 대출이라든지 이렇게 받았다라면 오히려 이제는 기존의 투자자들한테 자금을 받으면서 같이 성장하자는 개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 나쁜 거 아니다. 절대적으로 좋은 거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유증의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이 1조 2천억 개 상당히 큰 금액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좀 있어서 단번에 뭐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겠습니다만은 하락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하나솔루션의 유상증자 유창희 대표님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잖아요. 시설 투자 유증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네. 수직 상승을 했던 그렇죠.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솔루션의 유증 이후 행보를 눈여겨보고 있는데 그냥 이 종목뿐만 아니라 바이든 후보주 때문에 많이 올랐던 에너지주 네. 다시 한번 살짝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하는 거 괜찮을까요? 뭐 나쁘지 않죠.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은 이제 다시 이제 붐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한 2008년 뭐 그런 때 한번 붐이 일어났다가 지금 다시 붐이 일어나는 거는 본격적인 이제 성장세 이제 진입에 대한 기대감들입니다. 그래서 뭐 2차 전지,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제 수소 시장이 왜 중점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다른 쪽은 좀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에요. 네. 조금만 노력을 해도 좀 진출할 수가 있는데 수소 시장은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도 이걸 다루기가 쉽지 않은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본다면 이런 시장에 좀 시장 선점하겠다라는 것은 네. 앞으로 시장을 주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더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중소형주보다는 이미 업력을 갖고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그쵸. 대형주 위주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네. 이야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솔루션도 대표적으로 살펴보고 계신데 그럼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지 뭐 유상증자 여파로 살짝 휘청일 수는 있겠지만 길게 보고 가야 될지 전략 세워볼게요. 뭐 당연히 하나솔루션을 길게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뭐 지금도 접근 가능하다. 뭐 단기 목표가 5만 원 정도 잡아드리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5만 원이냐면 어쨌든 유상증자 1조 2천억이면 상당히 큰 물량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좀 끝나게 될까지는 물론 급등세로도 갈 수 있겠습니다만 좀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이 조금 더 기간 조정의 성격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은 한 5만 원 정도, 하단은 또한 4만 원 중반 정도에서의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면서 추세가 완전 돌파되는 걸 확인했을 때 좀 공격적으로 진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 5만 원 그리고 이 하나솔루션은 단기가 아니라 장기로 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행보 기대해 보겠고요. 네 번째 상황실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도 상장 첫날 상한가 급등한 종목들 많이 보였는데 이 알체라가 무서운 신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희 매일경제TV에도 직접 CEO가 출연해서 이 알체라라는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공모가 대비 많이 올랐죠. 네,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올랐죠. 공모가 10,000원에서 시작을 그래요? 했죠. 근데 네. 지금 38,000원, 오늘 장중 고가가 42,000원이었기 때문에 한 4배 정도 3일 만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영상 그러니까 영상이 아니죠. 그 안면 인식 AI?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첫 그 갤럭시 시리즈의 기술이 도입이 되었었고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건물 같은 거 좀 대형 건물 같은 거 들어가시면 화상으로 열 체크하지 않습니까? 네. 뭐 얼굴 인식으로 해가지고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얼굴 인식해서 열 체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알체라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시장 성장성들이 좀 주목을 받아가면서 어제, 그제, 오늘 뭐 차익선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급등세가 최근에 이렇게 신규 상장 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 많지 않았는데 알체라가 지금 이어가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모가가 10,000원이었는데 오늘 장중에 36,950원까지 죄송합니다. 4만 원대까지 올라갔었고요. 현재는 38,700원에서 요동치고 있어요. 살짝 급등보다는 내려와서 윗꼬리가 달리면 네. 이제 이전에 사신 분들은 그렇죠. 매도할까 고민할 것 그렇죠. 같고요. 못 사신 분들은 지금 들어갈까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이 무서운 신인 알체라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이 안면인식 시장은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2025년 정도만 가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한 30조 원 정도 네. 시장 규모를 차지할 수 있다 엄청 생각하고 크네요.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이상으로 본다면 미국에서만 또 한 100조 원 이상의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알체라가 단순하게 그냥 안면 인식 뿐이 아니라 이런 보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좀 사업 영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최근에 전자결제까지도 안면 인식 결제 이런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성장성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하지만 어찌됐든 단기적으로 한 4배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공모가 대비해서. 그러면 조금 조정이라든지 지지라든지 좀 확인하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은 뭐 목표가를 잡아들이기보다는 일단 매도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따상상에 성공했던 알체라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생활권에서 안면인식 굉장히 그쵸. 많이 쓰잖아요. 편리해요. 그리고 이 시장이 더 커질 것이라는 기대하에 알체라를 눈여겨보고 계신데요. 우선 단기 급등을 했으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매도하고 다음에 또 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상황실에서 이렇게 4가지 종목 다뤄봤고요. 지금까지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